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 취업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맡을 GG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환상체라고 불리는 무섭고 끔찍한 괴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서 인류에게 공급할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괴물들을 만나는 것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대로만 잘 행동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 인류는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히 공급 가능한 영구적인 식량을 개발하거나 인간과 너무나도 닮은 AI가 등장했으며 차원을 왜곡하여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당신이 상상으로만 하던 원하는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까지 매번 놀라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경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져온 이 과학기술들을 사람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이점으로 인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인류는 먼 고대부터 그토록 꿈꿔오던 평화로운 이상,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날개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있었죠. 날개, 그것은 세계의 발전에 앞장서는 선봉대이자 그 세계를 유지시키고 지탱해가는 단단한 기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회사라도 특이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날개라 불릴 수 없었고 오직 특이점을 가진 26개의 회사들만이 날개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동에 가까운 운송기술을 가진 운송업체 W사, 시간을 묶어 현재를 보존시키거나 시간을 빠르게 배속하는 기술을 가진 T사,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력을 지닌 민간 군사업체인 R사 등 날개라 불리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사람들의 완강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은 올바르고 평화로운 이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교류를 이어갔고 그들이 위치한 각각의 도시는 매우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일 뿐 날개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는 매우 깊고 어두웠습니다. 날개들은 자신들의 힘이 점차 세지면서 자신들의 특이점을 위해 사람들을 납치, 인체 실험을 벌이거나 소모품으로 써버리는 등 그 어떤 비윤리적인 일이라도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벌이곤 했습니다. 이에 이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낀 인류의 지도자들은 머리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날개들이 가진 기술은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지만 악용하면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끔찍한 면도 있었습니다. 날개에 속한 회사들은 겉으로는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안에선 서로를 견제, 파괴 공작과 암살 등 크고 작은 이권 다툼을 자주 벌였고 이 다툼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날개들이 멋대로 기술을 휘두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인 머리가 탄생했습니다. 머리는 날개를 통제하기 위해선 그만큼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강력한 휘하 조직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휘하 조직으로는 조율자와 응시자들로 날개를 감시하며 만일 날개가 규율을 어기면 즉시 보고를 올리는 눈,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거나 눈에 나는 행동들을 하는 날개를 무력 제압하기 위한 발톱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날개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다면 회상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히 짓밟아버렸고, H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를 가리온이라는 한 조율자를 보내 본보기로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보기에도 불구하고 날개들은 감시를 피해 몰래 비윤리적인 짓을 벌였고, 도시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착하고 좋은 날개에 어떻게든 속해서 도시의 외곽 밖으로 안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법천지,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밖은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회사들의 혜택은 오로지 도시로만 집중되었기에 도시 밖은 점점 낙후되어 갔고, 사람들은 날개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밖은 인기척도 없는 황량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들 간의 알력 다툼으로 발생한 고아들이나 갈 곳 없는 난민들이 도시 밖으로 버려지거나 쫓겨났죠. 외곽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외곽 중에서도 도시와 그나마 가까운 곳에 모여 살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뒷골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부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아이들은 굶주리고 병든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청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떤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저 한때 날개에 속해 있던 회사의 H사가 파괴된 뒤 등장하였다는 소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머리에 휘하 조직들이 쓸고 간 폐허에 남겨진 흔적들을 말끔히 치웠고, 그 과정에서 뒷골목에 사는 아이들을 사냥해 잡아먹거나 혹은 어디론가 데려가는 등 그들의 행위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적 탐사 같은 자질구레한 일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 청부 같은 더러운 일까지 합당한 대가만 지불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해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단체에서 어떤 일이든 묵묵히 수행하였고,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냉혈한 같은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이들에게 뒷골목에 버려진 엄청난 가치의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일을 맡겼다는 소문이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위협이 도사되는 뒷골목은 외곽 너머에 비하면 나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지형들은 들쑥날쑥 있고 그 안에는 거대한 괴물들까지 살고 있었기에 외곽 너머로 가는 곳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라는 말이 있었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경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도시는 날개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파벌 싸움으로, 뒷골목은 온갖 괴물들의 위협과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류가 염원하던 유토피아는 점점 디스토피아로 변질되어 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망가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속할수록 영혼은 더욱 망가졌고, 영혼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그 끝은 끔찍한 결말뿐이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이름의 여성 과학자는 인류가 모두 자각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병은 바로 자살이었고, 카르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혼을 치료한다는 영혼 치료를 위해 자신의 후배인 아인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